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산 얘기는 사실 그 전에 몇 차례 이미 그죠? 네. 수은법에 대해서도 이걸 국익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참 뭐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결국은 통과가 됐고 그 전에부터 이제 상당히 탄력 있게 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방산주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시는 분들 한테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폴란드 분위기가 올 상반기 안에 계약을 안 하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들을 계속 얘기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시 폴란드 총리도 그렇고 신임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제 한국하고의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러게 뭐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 뭐 한국 그죠? 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보증과 관련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폴란드도 이게 용이치가 않은 거예요.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판가 한번 뭐 포탄 판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차 관련된 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양산을 못 해요.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도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자기네 자체 수요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단가는 또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포탄 한 발 가격하고 그다음에 저 유럽이나 EU 쪽이라든지 미국 쪽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뭐 한 발에 그 전쟁 전에는 800달러였던 게 8,000달러까지 뭐 그래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포탄 지원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국방 문제, 안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왔었던 거지만은 이제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대탕트 시대가 종료가 돼버리고 또 다른 이제 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도 지금 현재 자기네 거 다 거의 자기네 거 자체적인 것도 이제 다 채우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거다. 근데 이제 수은법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다가 요번에 어쨌든 수은법이 통과가 됐는데 기왕 해 주실 거면 조금 한도를 좀 높여가지고 10조가 아니라 그보다 좀 많은 숫자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어쨌든 뭐 10조라도 지금 해줘가지고 숨통은 좀 트인 상태다. 그럼 참고적으로 10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요. 계약금 전체 계약액의 40%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10조 했다고 해가지고 10조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40%라고 하면 1.5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약 25조 원 정도 계약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작년 아마 연말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하고 계약했었던 거 신디케이트론으로 그게 이제 아마 금융기관 합쳐가지고 그게 또 10조 론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아마 3조 5천억이 이미 이제 보증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6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여유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보증 금액이 40%라고 했으니까 전체로 보면은 30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아마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따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도는 뭐 올해 진행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은법은 허들이 제거가 됐고요. 이제 수주를 이제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어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이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잖아. 일단은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폴란드 2차분이죠. 네. 폴란드 2차분이 일단 폴란드가 급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도 뭐 사실 폴란드가 힘들어도 니들이랑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쪽이 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조금 그 발언이라든지 내용이 바뀌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폴란드가 2차 계약할 때 K9 자주포 152문을 계약을 할 때요. 크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주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성능은 우리 거보단 떨어지지만 그것도 152문을 갖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약이 진행이 안 됐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본 계약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K9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관리가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이 무기 공급이 더딘 이유가 유럽 내에서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만 찾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독일도 전차가 있고 프랑스도 뭐가 있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처럼 그냥 뭐 육해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는 뭐에 강점이 있고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그마저도 또 양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나토 관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구매 대상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이제 이걸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관련돼 있는 회사로 체코, 루마니아, 뭐 폴란드 이런 쪽은 자꾸 안에서 찾지 말고 밖을 좀 보라는 이제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폴란드 총리하고 그 다음에 그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슐츠 총리 독일의 이 삼자가 저 파리에서 만나가지고요 삼각동맹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삼각동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옛날에 1차 대전 때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이 삼각동맹 얘기를 꺼냈었던 게 뭐냐면 자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가 방위비 충분하게 내지 않으면 러시아 부추겨가지고 침략하게 만들고 이런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 미친 거 아니야? 대통령 될 사람이 참 이건 자제하고 어쨌든 사실 지금 뭐 소송 걸린 것만 놓고 네. 봐도 저런 사람을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지율이 나오니까 어쨌든. 네. 네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투스크 총리가 직접 하면서 유럽도 가능한 한 빨리 1년 내에 그 더 큰 방공 능력하고 탄약 생산을 좀 키워야 된다. 그리고 빨리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무기를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사가 2월 14일 날 헤럴드에 난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게 있고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최근에 폴란드가 그 미국의 그 방공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마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쪽에 하이마스죠. 하마스라는 거죠. 참. 제가 저도. 근데 이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제품 천무 쪽에 관심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늦어지고 하면서 그쪽 걸 일단 도입 계약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는 되게 위협적인 게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란드에다가 그거를 배치했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긴장할 수 있는 러시아의 얘기군요. 대공 관련돼 있는 어떤 공격과 관련된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갖다 다 구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벨라루스라든지 뭐 러시아 니네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미군이 참전을 안 하지만 그걸 설치했다라는 것 자체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나토하고 그 러시아의 대리전이 이걸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도 좀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얘기 잠깐 꺼냈다가 그러게요.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빈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폴란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요. 2차 계약 관련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K9 152문 3조 5천억짜리 실행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K2 320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약을 협의 중인 거는 원래 이제 2차 계약에서 이게 계약이 되고 나면 3차는 합작을 통해 가지고 현지 폴란드에서 이제 500대 생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이 쪽은 FA50은 2차 계약상에는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무 같은 경우가 최대 70대 얘기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 이거를 이제 먼저 도입을 하고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천무 관련해 가지고 현지 기술 이전 뭐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MOU를 그 체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론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하고 체결을 한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사우디도 지금 방산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방산을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무기를 배치하고 실전 배치하기 위해 가지고 사우디에서도 필요로 한 게 지금 보면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여러 가지 천무 뭐 이건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기 관련해 가지고 그런 MOU가 체결이 됐다는 얘기는 기후에 추가적인 어떤 계약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산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반영해서 꽤 많이 올라 있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로템도 그러고 뭐 그런 종목들 몇 차례 했습니다, 그죠? 기사님 우리 얘기할 때 그때 네, 비하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 역시 뭐 그런 잘 나가는 쪽을 조정받을 때 살 거냐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거고 그죠? 지난번에 이제 그 하나 오션 얘기도 하셨잖아요. 잠수함 이런 쪽으로 그죠? 네네네. 이 방사능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나가는 쪽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키 맞추기로 조금 뒤에 있는 걸 사는 게 좋을까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장에다가 네. 그 내용을 조금 붙여놨는데요. 24년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T-50 고등훈련기 쪽으로 해가지고 또 FA-50 경전투기 관련해서 우즈벡, 필리핀, 그다음에 미군 미 해군에 그건 뭐 계속 얘기 훈련기? 나왔는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보잉이 네. 이 사고를 쳐놨었기 때문에 네. 공군 훈련기 쪽에서 사고를 쳐놨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요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잉 컨소시엄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쪽 카이가 같이 했던 컨소시엄으로 가져갈 거냐 요거는 요번엔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사실은 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발사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참여를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네. 없지 않느냐. 주가가 사실 말해주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K9 자주포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폴란드 향으로 뭐 얘기가 얼마 전에 기사로 또 나온 것도 있었죠. 거기다 이제 루마니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카이가 포기하면요. 사실상 발사체 관련된 사업자는 하나 쪽에서 예,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주항공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도 예. 올해는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올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좀 더 구체화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플러스 이런 방산 같이 이제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조정을 기간 조정이라도 받으면 좀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2차 계약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그다음에 오만, 뭐 이집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사실은 이것도 이거지만은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고속열차 쪽입니다. 고속열차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최근에 되고 있는 거는 고가 수주거든요. 네. 저가 수주 물량들이 거의 작년에 대부분 다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고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고가 수주 물량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수익성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1차 계약했던 물량 올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거 관련된 거 2차 계약 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고속철 관련해 가지고 해외 쪽에서도 프로젝트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갔던 게 저기 LA였었나요? 거기서도 현대로템이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어요. 오히려 판가는 더 높게 썼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었고 27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지만 국내 KTX 구형 모델 교체 작업 그것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 아마 그 기차를 갖다 바꾸는 작업 들어가면 아마 그 원가만 한 6조 원 이상 될 거예요. 요 작업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산 제품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이 무조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거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LA도 그랬지만 작년에 호주 퀸즐랜드 쪽에서도 수주한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 부분도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궁2로 대변되는 LIG 넥스원은 뭐 루마니아 향으로 이제 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로봇 회사 인수했었잖아요. 로봇 네.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급등하면서 약간 좀 그죠. 네. 좀 땡겼었어 주가를. 네. 근데 이제 그게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역할을 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백은 뭐 아시다시피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잠수함 관련된 것들은 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캐나다, 필리핀, 폴란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그 부회장이 직접 가가지고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 그 부회장이 직접 그 폴란드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했었던 건 폴란드 쪽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한 거 있었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쪽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한번 납품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잠수함 쪽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좀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쪽보다는 일본하고의 경쟁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화가 지금 그 오션을 통해 가지고 잠수함 그다음에 함정 사업 이거 들어가는 걸 갖다가 미국 내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들은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그러니까 이제 쭉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제거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러고 나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급락하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로 갔던 거고 이제는 수윤법이 통과하고 나서 새로운 좀 저울질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그러나 여전히 괜찮은 그 업황 자체는. 네. 갑자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때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러시아의 어떤 지금 현재 모습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도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영토를 회복을 해서 거기도 인구 감소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의 문제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인도가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인도가 인구 1위가 됐고 이미. 네. 근데 인도의 주 분쟁 상대자는 중국이죠. 뭐 파키스탄도 있지만 실제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하고 그러네요. 붙어가지고 한 번도 제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도가 국방력을 키운다. 이것도 경제 성장하면서 말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것도 가성비라든지 어느 즉시 실전 어떤 대응 능력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도 남중국해를 놓고 계속해서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그렇죠. 예. 안 좋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캄보디아나 이런 쪽들이 보면은 전차가 T-50 러시아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제품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가 구형을 가지고 다시 배치하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할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거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독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게 뭐 우리가 팔겠다고 해서 파는 건 아니지만 어떤 포텐셜로서 시장은 계속해서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 성장주 개념으로 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 같은 사람이랑 이상하고 트럼프가 되면 이 부분이 갖다가 다시 뭐 대탕트가 오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더 대립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흥미롭네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